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이란 말을 들으면 보통 좀 피하고 싶은 위험, 이런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이 변동성을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변동성의 등에 올라타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변동성이라는 힘의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아니,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돈을 번다고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마법 같은 아이디어 뒤에는 바로 이 사람, 클로드 쉐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모든 스마트폰, 인터넷, 이 통신 기술의 기반을 닦은 말 그대로 천재 수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천재성이 투자에서도 번뜩였는데 바로 지금부터 얘기할 이 개념이 그 증거죠. 셰년이 있었던 방법이요? 이게 무슨 엄청난 비밀 공식 같은 게 아니었어요. 바로 리밸런싱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사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딱 정해놓은 투자 비율을 꾸준히 기계처럼 지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 이 단순한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한번 보시죠. 아주 쉬운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10% 올랐다가 10% 내리면 그냥 본전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진짜 재밌습니다. 먼저 위쪽, 그냥 주식을 사서 쭉 들고만 있는 단순 보유 전략은요, 100달러가 110달러가 됐다가 다음날 99달러가 되면서 결국 1달러 손해를 봤죠. 근데 아래 셰넌의 도깨비 전략을 보세요. 여긴 주식 50, 현금 50으로 시작합니다. 첫날 주식이 올라서 55달러가 되니까 비율이 깨졌네? 하면서 52.5달러씩 맞추려고 2.5달러어치 주식을 팔아요. 즉 비싸졌을 때 판 거죠.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번엔 반대로 현금으로 주식을 사서 다시 50대 50 비율을 맞춥니다. 싸졌을 때 산 거죠. 그 결과 최종 자산은 99.75달러, 손실이 훨씬 줄었습니다. 바로 이게 변동성을 수익으로 바꾸는 마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쉐년의 도깨비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도깨비가 시장의 오르내림, 이 변동성을 냠냠 먹고 자산을 불려주는 것 같다고 해서요. 변동성을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드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죠. 자, 지금까지는 변동성을 길들이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만약 정반대로 이 변동성이란 야수의 등에 올라가서 엄청난 수익을 노린다면 어떨까요? 시장의 움직임을 몇 배로 증폭시켜서 거대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걸 투자의 축지법이라고 표현했던데 와, 진짜 비유가 기가 막히죠?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나는 두세 걸음을 단숨에 내달리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이 숫자입니다. 228%. 2020년에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따라가는 어떤 레버리지 ETF가 기록한 수익률이에요. 이런 숫자를 보면 솔직히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투자, 과연 함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가장 중요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함정의 비밀은 바로 이 문구에 숨어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아주 작은 글씨예요. 하루 동안, 딱 하루,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걸 놓치는 거죠. 수익률이 매일매일 리셋된다는 사실을요. 전문가들은 이걸 지속적인 레버리지의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복리의 마법이 거꾸로 작용하는 복리의 저주 같은 거예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게 반복될수록 이 매일매일의 수익률 계산법이 내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는 현상이죠. 이 표를 보시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손해를 보는지 딱 보입니다. 기초자산은 100에서 시작해서 결국 108이 됐어요. 8% 올랐죠? 그럼 2배 레버리지 상품은 16%가 올라서 116이 되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11에 그칩니다. 왜냐고요? 주가가 내릴 때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다시 오를 땐 작아진 원금을 기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회복이 더딘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수익률이 계속해서 깎여나가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와닿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시장이 옆으로 질질 기어가던 어떤 시기에 나스닥 지수는 3% 올랐습니다. 그럼 3배짜리 상품은 9%는 벌었어야죠. 근데 실제 수익률은요? 고작 4%에 그쳤습니다. 기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변동성 소멸 효과가
현실에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전문가들은 이 사자성어를 인용하더라고요. 대도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 다시 말해 꼼수 부리지 말고 잘 알려지고 검증된 넓은 길로 가라는 조언입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됩니다. 이 차트를 보면요. 전체 레버리지 ETF 거래량의 73%,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아주 넓은 시장 지수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걸 가지고 막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크고 예측 가능한 시장에서 단기적인 도구로만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얘기의 핵심 딱 정리해 드릴게요. 셰넌의 도깨비는 변동성 자체를 수익의 재료로 삼는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사나운 야수를 길들이는 거죠. 반면에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의 오이도로 내 돈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하지만 단기적으로만 써야 하는 도구입니다. 이건 뭐랄까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과 같아요. 짜릿하지만 엄청나게 위험하죠. 변동성의 두 얼굴, 그리고 이걸 다루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게임의 규칙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된 여러분은 어떤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